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1일 수요일, 4월의 첫 거래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왔죠. 뭐 5G나 뭐 엔터주 관련해서 뭐 아기상어, BTS, 기생충 등등 네, 동반급등이 나왔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후장에는 좀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 전에 간단히 공지해드리면 최근에 이 사칭 도용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뭐 영업성 멘트를 날린다 이런 것은 다 사칭이고 도용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고요. 이런 뭐 비공개 정보다 저희는 직접 분석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지 어디서 종목을 받아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차익 노리고 있는 주가 조작 이런 불법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쪽에 유료 서비스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요 공지사항에 있는 요 서비스 가입문이 있죠. 요 단일 루트, 이 카카오톡 단일 루트를 통해서만 받고 있으니 다른 쪽에서 혹시나 누군가 먼저 말을 걸고 나면 다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는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이 사칭 도용권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다우지수 전일 뭐 1.84% 하락을 했는데 그냥 요 21선 저항받은 정도죠. 그래서 시황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뭐 시초가에 뭐 영향 크게 안 미치는 정도죠. 요즘은 2% 이하면은. 그래서 넘어가고 자, 보면은 이 최근에 환율 정도는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환율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좀 환율 안정 같은 소리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1190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는 안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다시 21선 돌파해서 올라간 모습입니다. 오후장에 시장이 급락했으니 그리고 환율도 이제 좀 불안정하고 이 우리나라 주가랑 좀 역행하는 느낌이 있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 환율이 좀 올라가죠. 예, 불안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래서 요 환율 정보를 잘 보시고 119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안정권이다.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 부분은 사우디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 4월 증시 전망 올려드렸으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자, 오늘 오후 장 개장 초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오후장에 쑥 밀려 내려왔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관련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뭐 기존에 얘기했던 거 가지고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위험도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일본도 뭐 도쿄 봉쇄령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이제 주변 국가들 영향력으로 밀린 게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똑같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21선 돌파 시도 했는데 돌파 시도 하다가 그냥 살짝 밀려 내려온 개념이죠. 근데 그 살짝이라기보다는 조금 강하게 내려온 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미국도 21선 이렇게 분홍색 선 내려오는 거 돌파 시도 하다가 밀린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밀려 있을 뿐이지 모양은 비슷하죠. 그래서 반등 대신 반등은 우리도 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죠.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특별히 안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와서 21선 저항 받으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정이 만약에 먼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60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하락한 정도 하락하면은 1600포인트 흔들기 되겠죠. 한 마이너스 4, 5% 정도인데 이거는 뭐 당일날에도 갔다가 대신 찍고 아래 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황이 나오면 보고요. 여기까지 안 밀리고 우리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정말 강한 거고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해줄 걸 다 해줬다라고 했죠. 저는 오늘 코스닥이 밀려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530포인트 개파락으로 출발해도 이 구간을 강력하게 회복해 준 거 아주 좋은 시그널이고, 제가 월요일날 제 예상에는 우리가 다음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해서 이 21선을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양봉 살짝만 해줘도 좋은 거다 했는데, 제 생각보다 시초가도 더 높게 형성이 됐고, 시초가는 이제 출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장초 9시에 더 높게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마감까지도 강세가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5% 상승이 나왔죠, 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580포인트 여기를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안착은 어렵다. 왜?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가도 돌파 시도가 나와도 다시 이렇게 밀려서 뭐 마중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랑 서로 이제 붙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교육 과정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돌파 시도가 나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번 주 주후반 이렇게 완만해질 거고 다음 주 초까지는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릴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최근 일주일 지수 사이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수준이고, 코스닥은 상승한 다음에 고점 이 다음 저항을 돌파 시도까지 한 다음에 밀린 거예요. 돌파에 실패하면 급락이 한번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만, 여기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일단 오전장까지는 뭐 소폭 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초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얼만큼 추가 약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약세가 나와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 대신 추가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밀릴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 밀릴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확실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면은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일부 현금 확보해 놓은 거 사용하기보다는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횡보 조정 나오면은 정말 강한 거고, 우리 시장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자,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특히 오후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 보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1조 이상 같이 동반 매도를 하면은 우리 시장 사이드 카는 기본이었죠.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이죠 지금. 그럼 그만큼 시장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은 환율이 저렇게 높으면은 주식 매수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당분간은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환율이 좀 안정되고 하면은 그때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파생 동향 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내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은 선물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중요하게 보느냐? 오늘 외국인이 16,000계약 매수한 걸로 잡혀 있는데, 요거를 기관이 던진 걸 외국인이 받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는 매수를 했는데 한 뭐 5, 6천 계약 정도는 매수라고 치고, 근데 이 플러스 알파 되는 물량이 얼만큼의 요만큼은 매수한 게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럼 거의 한 10,000계약 이상 정도 되는 6,000계약 매수, 10,000계약은 기관이 떠넘긴 걸 수도 있어요. 매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1만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온다, 파랗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관이 떠넘긴 거 외국인들이 다시 되파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10,000계약 정도 매도해도 한 5,000계약 정도는 이제 뭐 보유한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 절반 정도 8천 계약 매도 수량이 8천 계약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꽤 그래도 외국인들이 앞으로 이제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선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얼만큼 매도를 하느냐, 이 매도 양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 오늘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죠. 장 마감 동향에 원래 매도 우위였다가 마감 동향에 이렇게 양쪽에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옵션 동향은 크게 이제 시장을 뭐 움직일 만큼의 금액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일 상하방 약간의 변동성이 나와도 뭐 인정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급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방이 나오던 뭐 하방 나왔다 상방이 나오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번 주는 뭐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기에 이렇게 조금 오늘 좀 하락한 것처럼 첫날 이렇게 좀 내려가고 4월 초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와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캔들이 나오면 제 캔들 강의 보시면 나오죠. 아래 꼬리를 달고 그리고 위에 양봉이 이렇게 나온 모양이 나오죠.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월봉으로. 요거는 이제 뭐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추후에 한 중반 정도나 아니면 뭐 만기일 전후나 뭐 해서 다시 한번 이건 그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요 테마주나 이 순환매 쪽을 말씀드리는데, 자, 보면은 시젠 요거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젠이 만약에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조금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14만 원 구간 요 구간 못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테마주가 빠르게 순환매가 한두 바퀴는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테마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바이오주들은 뭐 죄다 뭐 몇몇 소수 종목 빼고는 죄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최근 뭐 급등이 있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도 뭐 상승한 만큼 이제 하락이 나왔고, 근데 셀트리온은 여기서 20만 원만 다시 회복해줘도 괜찮아요. 조금 추가 하락 나온 다음에도 20만 원만 회복해주면은 올해 셀트리온은 뭐 양호할 수 있다. 그룹주는 보시면 되고, 올해 셀트리온은 충분히 뭐 가능성 있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 오른 만큼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대신 그만큼 오늘 하락도 좀 덜 나왔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젠 기준으로 해서 시젠이 뭐 살아나지 못하면은 10만 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관련주들 조금 좀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뭐 5G 관련주 KMW 비롯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KMW 6만 원 이제 터치하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 있는데 거래량도 터져 있고 충분히 좋습니다. 단기간에 KMW 이 시총상위 종목을 시가총액 5위권을 노리는 종목을 최근에 시젠하고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밀린 거죠. 원래 5위권 안에 있는 종목인데 이 코스닥 시총 5위 종목을 테마성으로 보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멋진 캔들이 나왔습니다. 저항을 두들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5G 쪽도 이제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 있다. 뭐 중국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뭐 전 세계 뭐 일본 관련해서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5G 쪽 최근에 코로나 이슈 이후로 뭐 이제 원격 근무라던가 원격 진료라던가 온라인 강의라던가 등등 다 원격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통신 기술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영상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요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오늘은 엔터주 계열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아기상어 관련주 오늘 좋았죠. 삼성출판사 전체적으로 엔터주가 한번 쭉 다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삼성출판사도 뭐 급등이 나오면서 이거 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쭈루룩 밀려갖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밀렸는데, 그러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시작했죠.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시젠 쪽에서 들어갔던 이 진단 키트나 뭐 이런 계열 쪽으로 들어갔던, 아니면 백신 쪽을 개발한 게 아니죠. 개발한다. 뭐 가능성 있다. 이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그냥 나오기는 아쉬우니까 다른 쪽을 한 번씩 이렇게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엔터주 쪽으로 해서 반짝 나왔다가 도망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거보다 좀 작은 종목으로는 유지된 건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는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뭐 급등의 흐름을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튀어버리면은 조금 어디서 이제 조금 정리하느냐 이런 구간을 만들어야 되고 뭐 DPC라던가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있죠. 보시면은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도 뭐 이슈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빌보드는 당연한 거고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또 다시 이제 투어 다닐 거고 BTS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빅히트의 이제 상장 이슈 이것도 IPO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다 좀씩 밀리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DPC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오늘 7,700원 대부분 이렇게 저항을 건드려준 종목들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밀렸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올라갔는데 어정쩡하게 올라가고 밀린 게 아니라 저항 구간에 저항 맞고 밀렸죠. 거래량 실어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가 빠르진 않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추후에 보면 되고 그리고 기생충 관련주들 예를 들면 바른손 ENA 이런 종목들 보면은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의 날이면서 5G나 뭐 이런 다른 쪽이 좀 받쳐주지 않았나. 뭐 게임주도 오늘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 중에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뭐 기존에 먼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는 경향이 있고 이런 작은 종목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테마성 자금들이 좀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시젠이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호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좀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뭐 특수효과 쪽으로 해서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뭐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꼭 테마성이 아니어도 덱스터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자체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꾸준하게 뭐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5,000원 넘어가야겠죠 대신 그리고 21선도 꼬리 말아 올려야겠고 그래서 5,000원 저항 돌파 시도 나온 거 이런 거는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건 뭐 테마성 종목이 아니니까요 덱스터는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런 정상적인 종목들도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테마성 종목들 순환매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이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지금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즌 말씀드릴 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테마성 종목들로 이렇게 한 바퀴 또 이제 자금을 이렇게 순환하고 한 바퀴가 돌지 두 바퀴가 돌지는 뭐 저도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럼 테마주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금이 테마주에서 계속 엮여 있느냐? 노.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종목으로 자금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테마주가 순환매가 빨라진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 테마주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 뭐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주가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다시 진단 키트로 가가지고 시젠이 저렇게 살아나고 그러니까 시젠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시젠이 살아나서 10만 원 회복하고 14만원까지 회복해서 그쪽에 테마를 한번 더 형성을 한다. 그럼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을 더 돌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테마주 쪽에서 자금이 점점 빠져나가서 정상적인 종목군 쪽, 주도주 성장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내가 사면 고점이 되는 이런 최고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뭐 많이 오른 테마주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면 고점이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거를 이슈가 되니까 뒤늦게 사서 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회피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손실만 안 보면은 그 이후에는 다 수익이고 뭐 손실 보신 분들 다 회복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를 지금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말리지 않았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시그널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시즌 쪽 잘 보시면서 이게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시즌 쪽 잘 보시면서 이 종목이 10만 원 회복 못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14만 원 돌파 못한다 그럼 테마주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즌이 한번 꺾이고 이 진단키트 쪽이나 이런 부분이 꺾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강해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다 돌아간다. 성장주, 주도주 계열 쪽으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외주 같은 거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한번 이렇게 올라간 거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 투자가 아니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계좌가 가장 좋은 겁니다. 계속 벌어야지 한 번 벌고 다시 손해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